안녕하세요. 매거진 투데이의 김경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은입니다. 경식 씨. 네. 경식 씨는 아침에 한 번에 잘 일어나시는 편인가요? 저도 그러고 싶은데 네. 거의 한 4시쯤부터 일어나 있어요. 새벽 4시요? 네, 좀 일찍 일어나는 편이라 잠이 좀 잘 안 와요. 아침잠이 없으신가 봐요. 그래서 이게 신문 집에 이렇게 탁 내려오는 소리와 함께 제가 문 열어서 신문 가져가니까 그 신문 주시는 분이 깜짝 놀라요. 놀랄 만두. 그렇죠. 한 5시쯤 오셔요, 그 사람이. 요즘 잠이 많이 없어졌어요. 이 걱정도 많고 네. 스트레스 좀 받나 봐요, 제가. 저는 프로그램 걱정밖에 못하지, 내가. 어머, 또 이렇게 어필을 해? 아니야, 매거진 투데이가 없으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저는 그와 반대로 잠이 너무 많아서 아침에 그렇게 겨울에는 이불 밖으로 나오기가 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이불 밖은 위험해. 네, 그런데 요즘은 네. 다행히도 날씨가 너무 좋아서 눈도 한 번에 떠지고 기분도 괜히 상쾌하고 컨디션도 좋아요. 날씨가 좋은 만큼 네. 정말 그 컨디션도 좀 살아나면 주변 사람까지 다 좋아져요. 오늘 우리 김정현 씨가 기분 좋으면 오늘 프로그램 잘 된다. 내가 보장한다. 네, 가자! 이겁니다. 자, 그 컨디션 이어받아서요. 매거진 투데이 힘차게 출발합니다. 아자! 오, 야! 자, 오늘 스튜디오에는 매거진 투데이의 꽃처럼 화사한, 만개한 네. 김혜진 리포터가 나오셨습니다. 어우, 눈부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네, 혜진 씨,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 저는 이 이국적인 향기가 물씬 풍기는 이 소식을 준비를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사실 이 쳇바퀴 도는 일상을 지내다 보면 이 해외에 대한 로망이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잠깐만요. 그러면 오늘 준비한 소식이 쳇바퀴는 아닐 텐데. 그건 아닐 것 그렇죠. 같은데요. 네. 내가 뭐 농담도 못해. 그러니까 여행에 관련된 거군요. 네, 맞아요. 반은 맞추셨다고 할게요. 네. 요즘 여행지로도 굉장히 핫한 곳인데요. 베트남 다낭에 대해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여행보다 한 발 더 나아가서요. 네. 이 유학과 이민 또 해외 투자까지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해서 제가 오늘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 재테크까지 오늘 또 찝어주시네요. 혜진 씨, 그럼 베트남 다녀오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이 베트남 다낭의 매력에 흠뻑 빠질 준비가 되셨나요? 먼저 영상을 통해 만나보시고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이어갈게요. 보기만 해도 힐링되는 탁 트인 바다와 맛있기로 소문난 음식들. 이곳은 바로 베트남 중부 지역의 최대 상업도시이자 항구도시인 다낭입니다. 동남아 특유의 여유로운 분위기와 비교적 낮은 물가, 이 모든 요소들이 모여 최근 해외 여행객들 사이에서 다낭이 인기 여행지로 각광을 받고 있죠. 단순한 휴양지가 아닌 이민과 비즈니스, 투자의 도시로 떠오르고 있는 다낭을 지금 바로 소개할게요. 지금 다낭은 건기 초입인데요. 간간히 스콜성 소나기를 만날 때도 있지만 기온이 30도까지 올라가고 비도 적게 오는 편이라고 해요. 반면 9월에서 10월은 우기로 접어드는 시기고 1, 2월은 수영하기 추운 20에서 25도 정도로 비도 자주 오기 때문에 다낭을 찾기엔 망설여지는 시기이기도 하죠. 한마디로 지금이 바로 베트남을 찾을 적기입니다. 네, 제가 직접 이 다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에 와보니까 날씨도 굉장히 따뜻하고요. 동남아 특유의 여유로움이 느껴지는데요. 이곳에 와보니까 한국에서의 치열했던 삶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에 과연 어떤 유용한 경제 정보가 숨어 있는지 궁금하시다고요? 지금부터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의욕 넘치게 출발한 제가 가장 먼저 들른 곳은요. 한국에서 다낭으로 건너와 제2의 인생을 시작한 한 사례자가 운영하는 스파 업체였습니다. 한국 분들뿐만 아니라 베트남 현지 분들에게도 엄청난 인기인 이곳. 북적이는 가게를 보니 다낭 정착에 성공하신 분이 틀림없네요. 네, 환경도 체제도 다른 이 베트남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해 성공으로 이끈 이 업체 대표님을 만나서 현재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이렇게 현지에서 직접 정착한 선배 이야기가 진짜 알짜배기인 걸 알고 계시죠? 지금부터 한 가지도 빠짐없이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대신 제가 이렇게 호강해서 죄송해요. 이렇게 스파에서 힘든 여독도 풀고 업체 관계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들으며 꿈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물밀듯 밀려오는 손님들.
어떻게 성공적으로 정착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럼 베트남은 언제 처음에 오시게 된 거예요? 제가 작년에 여행 왔었어요. 네. 아, 여행을 오셨구나. 그럼 베트남의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일단 따뜻한 날씨, 그리고 공기가 너무 좋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한국은 너무 바쁜데 너무 느긋한 모습, 그런 게 너무 좋았었어요. 네. 그럼 현지에서 직접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소통이죠. 네. 제가 여기 베트남 와서 사업을 하면서 정말 잘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정말 강한데 제 생각과 제 이 취지를 직원들한테 100% 이렇게 전달이 안 되니까 그게 가장 힘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허가 문제, 비자 문제 이런 것도 많이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베트남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난 또 다른 정착 성공 업체. 오픈한 지 4년여 만에 안정적으로 현지에 자리를 잡은 레스토랑이었는데요. 늦은 시간에도 꽉 찬 홀 보이시죠? 끊임없이 들어오는 손님 행렬에도 화목해 보이는 가게 분위기. 성공적으로 정착한 분은 누구일까요? 아, 이분이 대표님이시군요. 저희에게 현지에 자리 잡게 된 사연을 알려주세요. 이게 다낭에서 계속 일을 하시다 보니까 좋은 점이 있다면, 가장 좋은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다낭이 환경이 너무 좋고 치안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처음 왔을 때 거의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적인 이유가 가장 큽니다. 아무것도 없던 베트남에 처음 도착한 대표님. 만약에 저라면 정말 막막했을 것 같은데요. 가게 안을 가득 메운 손님들이 그런 힘든 시간을 보상해 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베트남은 아직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죠. 그래서 투자 또는 비즈니스 관련 법령이 우리나라와는 많이 다르고 접근 방식 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 법도 어려운데 베트남 법까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하지만 어느 곳에나 모든 상황에 능통한 전문가들이 있기 마련이죠. 이런 투자자들에게 현지에서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전문 업체를 찾아왔습니다. 베트남 법은 어떻게 다른지,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저쪽에 계신 분이 다낭의 부동산 관련 정보를 꽉 잡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얼른 들어가서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다낭에 처음 왔을 때는 아름다운 휴양지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 비즈니스 마인드로 보니까 궁금한 게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사실 이 베트남이 사회주의 체제잖아요. 이 사회주의에서는 개인 자산 보유가 좀 자유롭지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동산 부분은 좀 어떤가요? 예,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궁금하시는 분이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질문입니다. 알기 쉽게 설명드리면 국가에서 개인에게 할당된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국가 소유 땅을 렌트하는 개념이 있는데 국가에서 개인에게 할당된 땅은 매매나 상속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가 소유 땅은 렌트 개념이기 때문에 다행히 사용권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입하려면 개인에게 할당된 땅을 당연히 구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렌트 개념이라면 국가 땅을 사도 상관이 없고 국가 땅을 렌트해서 사용할 수는 있겠는데 소유는 안 됩니다. 혹시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이 다낭만의 매력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다낭은 휴양지로서 또 관광지로서 아주 매력적인 곳입니다. 관광과 휴양이 가능한 곳이고 지금 현재 한국에서도 매일 전세기가 20여 대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직항기가 올 1월부터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아마 내년쯤이면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 관광객을 넘어서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들면서 다낭이 이렇게 급성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미케이변 주위로 또 호이안 구간까지 많은 호텔과 콘도, 리조트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다낭 부동산 시장도 베트남에서 가장 이렇게 인기가 있는 투자처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다낭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이렇게 활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현지
법에 능통한 업체답게 상담자들에게 베트남 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성공적인 비즈니스 팁을 꼼꼼하게 알려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베트남이 확실히 우리나라와는 시스템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시행착오를 겪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첫 번째로 느끼는 게 언어 문제나 문화적인 이렇게 차이에서 약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인 시스템인데 예를 들면 한국과 같은 임대차 보호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작성하실 때 처음에 잘 갖춰지지 않으면 예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에서 문제점은 외국인들이 소유 가능한 부동산과 소유할 수 없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구입하시기 전에 확인이 꼭 필요하고요. 예로 아파트의 경우 2015년 7월 부동산법이 개정되기 전에 그 전에 건축된 아파트의 경우는 거의 임대만 외국인한테 임대만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런 부동산을 매매 시에 등기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꼭 하셔야 하고요. 일반적으로 임대차 후 시설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도 유의할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꼭 하셔야 합니다. 또한 현지법과 체계에 능통한 전문가와 미리 상담하셔서 시작하시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 누가 전문가인지 어떤 게 확실한 정보인지 좀 알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알면 좋을까요? 네, 정식 허가된 업체를 찾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교민사회에 검증된 업체와 상의하셔서 이렇게 진행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현지 베트남 변호사가 무료로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현지 법은 현지인에게 듣는 것이 정답이겠죠? 진짜? 진짜. 네, 이곳에서 정확히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Tôi xin giới thiệu, tôi là luật sư Hoàng Tấn Việt. Hiện nay tôi đang công tác tại đoàn luật sư thành phố Đà Nẵng, thuộc Liên đoàn luật sư Việt Nam. Tôi chuyên tư vấn trên các lĩnh vực về bất động sản, hỗ trợ cho người nước ngoài để ký kết hợp đồng theo đúng quy định pháp luật nhằm đảm bảo quyền lợi cho các bên. Về lĩnh vực đầu tư, tôi tư vấn lập thủ tục đầu tư, xin cấp phép đầu tư và đăng ký kinh doanh theo đúng quy định pháp luật người nước ngoài đầu tư vào thành phố Đà Nẵng nói riêng và Việt Nam nói chung. Ngoài ra, tôi còn tư vấn cho cộng đồng người nước ngoài về hôn nhân, cư trú tại Việt Nam. 사람들이 사업을 구상해가고 이쪽으로 와서 상담을 받으면 그 구상한 사업을 현실화하고 구체화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Vâng, đúng rồi. 다낭이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다는 이야기에 휩쓸려 냉정한 투자를 하지 못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또 현지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분들이 한국과 다른 체계의 곤란을 겪을 때는 반드시 현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터뷰를 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담 문의, 직접 다낭까지 날아와 눈으로 확인하고 정보를 얻으려는 분들이 많아서 정말 놀랐습니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대출이나 이런 부분이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투자할 사람들은 지금 다낭에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놀라웠던 것은 중국 투자자들의 열기였는데요. 전문가의 말처럼 중국과의 항공 노선 등이 늘어나면서 다낭과 중국 사이의 거리가 한층 가까워지게 되면 한 발 앞서 다낭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한 이런 분들이 또 다른 성공 사례로 남게 되겠죠. 네, 혹시 이 다낭에서 투자를 망설이시고 계신 분들한테 대표님이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으세요? 다낭은 아주 매력적인 곳입니다. 첫 번째로는 관광 인프라를 꼽을 수 있습니다. 다낭의 아름다운 해변과 북으로는 마지막 왕조가 살았던 후예 지역이 있고요. 남으로는 베트남 최대 국제무역강이었던 호이안이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프랑스 식민 시절 프랑스인들의 휴양지로 사용되었던 바나일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문화유산과 관광지가 있으며 이런 천혜의 관광 인프라로 인해 많은 관광객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다낭 주변 6개의 대형 산업단지가 현재 조성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모여들고 있고요. 이렇게 다낭은 경제가 살아나고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묻지 마시고 투자보다는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검증을 통해 안전한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역사적 유산들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관광도시 다낭. 가벼운 여행으로 찾기에도 아름다운 곳이지만 또 다른 삶을 꿈꾸거나 제2의 인생을 계획 중인 분들에게도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 올봄 따뜻한 다낭으로 한번 떠나보시는 건 어떠세요? 네, 영상 잘 봤습니다. 잘 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잘 찍었네. 너무 부러워요. 오. 야, 근데 나는 다낭이 네. 사실 그 우리 가족 여행으로도 그 많이 가거든요. 인기 네. 휴양지로만 알고 있는데 거기가 다낭이 리조트가 많이 발달돼 있거든요. 어. 근데 이거 부동산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다라니 정말 새로운 사실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현재 베트남이 이 파격적으로 부동산을 개방을 하고 있고요. 해외 외국 자본까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흐름과 맞물리면서 다낭도 부동산 투자의 전략적 요충지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베트남이 저기 사회주의 체제가 아직 유지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네. 이 부동산 관련 법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확히 잘 알고 계시네요. 이 네네. 베트남이 오랜 기간 동안 이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를 해오면서 시장 경제를 추구해 오고 있는데요. 토지법 또한 조금 독특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토지 소유권은 개인이 갖고 있지만 이 사용권은 나라가 직접 국가에서 관리를 한다고 해요.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이 외국인의 베트남 토지 투자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우리나라와는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투자 시에 주의할 게 맞을 것 같은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전문가 없이는 확실한 정보를 얻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지 정보나 법령에 능통한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네. 이 전문가와 상의를 하는 것만이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해외 투자자들이 이게 구름같이 몰려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호치민시보다는 좀 규모가 작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현재 다낭 주변 지역에는 이 해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대규모의 산업 단지가 조성이 돼 있어서요.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현재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 투자적인 요인 말고 또 다낭의 매력이 있지 않을까요? 어떤 게 있어요? 네, 지금 다낭이 산업 단지일 뿐만 아니라 네. 이 천혜 자연 환경을 가진 해양 관광지이기도 한데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수욕장부터 호텔, 또 리조트, 골프장 등이 있는 관광 단지가 조성이 돼 있어서요. 매년마다 이 관광객의 수도 차츰차츰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다낭의 부동산도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해요. 맞습니다. 이 다낭이 사실 최근 몇 년 전부터 네. 한국 관광객들한테 아주 인기를 많이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맞습니다. 수가 막 기하급수로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베트남 하면 쌀국수밖에 저는 여태까지 몰랐거든요. 그러세요? 이 새로운 정보입니다. 그래서 그런가 자꾸 예? 뭘 메모하고 계시던데. 그래 나도 좀 돈 좀 벌어보자 좀. 왜 그래요? 아니 그런데 요즘 베트남에서 현지에서 비즈니스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이 많다고 하던데요. 네, 그래요? 사실 이 제2의 인생을 꿈꾸면서 베트남으로 직접 이주를 하거나 비즈니스를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다고 하는데요. 그런 분들에게도 역시나 가장 인기 있는 지역이 바로 이 베트남의 다낭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사실 그 해외에서 제2의 인생 시작한다 그러면 정말 뭐랄까 멋있게 보이기도 하지만 네. 사실 저 같은 사람한테는 이 두려움의 일색이거든요. 아니 첫 번째 사소한 것부터 얘기하면은 언어, 말이 안 통하죠. 영어도 안 되지만 그 베트남어는 더 안 될 거 아니에요. 네. 뭐 똥땅땅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 언어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또 뭐 부동산 아까 관련법도 사회주의 체제라서 좀 다를 수 있고 그 또 조그만 가게라도 만약에 차린다. 그때까지 와서 차린다 그래도 인테리어 그거 잘하는데 누가 어떻게 알아? 그것도 하나에서 열까지 다 어려운 거밖에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우리 경식 씨는 그 특유의 친근감이 있기 때문에 네. 말이 안 통해도 막
손짓 발짓으로 아. 금방 친해질 것 같은데요. 그래 잠깐은 친해지는데 근데 자꾸 왜 베트남 보내려고 그래요? 걸렸네. 안 갑니다. 네. 네, 사실 앞서 경식 씨가 말씀하신 게 맞아요. 이렇게 말도 안 통하는 낯선 해외에 가서 혼자 적응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게 이게 말이 쉽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혼자 발품을 팔아서 준비하는 것만으로 성공을 한다? 이거는 국내에서만 통용이 그렇죠, 가능한 그렇죠. 말인 것 같아요. 자, 네. 그러면은 뭐 아까 전문가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 전문가를 통해서 그러면 정보를 얻어야 되고 뭐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어. 이 베트남 현지에서도 이 건축 시공이나 허가, 인테리어부터 이 비자 상담까지 다 도맡아서 처리를 해주는 이 현지 전문가 분이 계시니까요. 네. 잘 상담을 해보시고 준비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이 있어요. 뭐예요? 반드시 이 전문가분이 정식 등록 업체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 한다는 것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사실 제일 중요한 거네요. 네. 그 정식 등록 업체여야만 한다. 네, 맞습니다. 이겁니다. 안전하고 확실한 해외 정착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로 필요하겠죠. 아, 그런데 말입니다. 네. 오늘 좋은 정보도 좀 알았고 그러는데 기분도 좀 오늘 계속 업돼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정현 씨 뭐 오늘 뭐 땡기는 거 없습니까? 땡기는 거요? 쌀국수가 이 베트남 얘기를 다낭 얘기를 하도 많이 화면 봤더니 쌀국수가 그냥 입에서 그런데요. 국내에서도 쌀국수가 맛있는데 베트남 현지 가서 쌀국수를 먹으면 정말 그래요? 국물도 진하고 가격도 싸대요. 가봤어요? 아니요. 가본 사람처럼 얘기를. 어때요? 가보니까. 저도 맨날 이 한국에서만 쌀국수를 먹다가 네. 직접 베트남 쌀국수를 먹으니까 조금 맛이 다르긴 했는데 정말 맛이 있었고요. 오호. 지금 이 다낭으로 이뭐 해외 유학이나 이민 또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네. 한국에 계시지 마시고 네. 직접 넘어가셔서 뭐 음식도 먹을 겸 뭐 현지 답사도 할 겸 직접 다낭에 다녀오시는 걸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이게 직접 가봐야 좋은지 아닌지 알 수 있으니까요. 꼭 직접 방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정말 맞는 얘기입니다. 네. 발품을 팔아서 얻는 정보가 제대로 된 정보니까요. 자, 오늘도 알찬 정보가 똑 부러지는 정리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김혜진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베트남 다낭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참 괜찮네요. 네. 그런데 베트남의 부동산 투자를 고려하시는 투자자분들은 꼭 알고 계셔야 될 게 있어요. 네. 베트남의 토지 관련 법령은요. 네. 자본주의 체제의 토지법과 근본적으로 다르기 다르죠. 때문에 거의 사회주의잖아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역시 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수밖에 없겠죠. 맞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상담을 통해서 꼼꼼하고 자세하고 정확하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요. 그런데 네. 정말 다낭 이쁘고 좋다. 정말 여행 한번 꼭 가보고 싶습니다. 저는 진짜 다낭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그럼 지금 가요, 빨리. 자꾸 저를 보내려고 그래요. 이거 데일리 프로라 가지고 한 번 빠지면 다른 사람 들어가지고 이제 자리가 티오가 안 난단 말이에요. 내가 잘 지키고 있을게. 자꾸 보내지 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는 매거진 투데이의 마스코트로 낚겠습니다, 여러분.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